잠깐 휴대폰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국민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신청을 안 해도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고요? 정말 그런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혹시 놓치면 어쩌나 걱정이 먼저 드시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법, 혹시 빠졌을 때 챙겨받는 법, 그리고 사기 문자를 구별하는 눈까지 갖게 되실 겁니다. 부산의 73살 김노인 어르신은 요즘 문자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지원금 조회를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털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은행 앱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입금 알림입니다. 금액 옆에는 짧은 문구가 붙어 있었죠. 지방비 국민지원. 어르신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는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차고 입금이면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진짜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 지원금일까? 바로 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일부 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주민센터나 정부 시스템에 정보가 이미 있는 분들은요. 다만 대상과 기준이 지역과 사업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부터 하셔야 해요. 어르신은 그제야 안심이 조금 되셨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자마자 직원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동지급 문자 요즘 많죠? 먼저 진짜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진짜 자동지급은 먼저 대상 확정이 있고 그 다음 지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대상 확정은 행정전산으로 이미 소득과 주소, 가족관계가 확인된 분들이고 지급 방식은 기존에 등록해 둔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해당 사업의 지침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지원금은 자동, 어떤 건 반드시 신청, 또 어떤 건 둘 다 가능한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직원은 큰 종이에 핵심만 적어 어르신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등록된 분,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일부 공적급여를 꾸준히 받는 분처럼 정부 시스템에 계좌와 주소가 정확히 반영된 경우입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령 주소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업도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주소가 최근에 바뀌었거나 계좌를 바꿨거나 가족관계와 소득이 전산과 다른 경우입니다. 또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유형은 본인 명의 카드 연결 동의가 필요해 신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신청도 안 했는데 들어온 거죠? 직원은 미리 확인해 둔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면서 동일 계좌를 등록해 두셨고 이번 지원금은 시에서 조건 충족자 자동지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에 이미 계좌가 있어 일괄 입금된 거예요. 다만 꼭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입금자가 지자체 명칭으로 표기되는지, 통장 메모에 사업명이 적혔는지, 지자체 공지와 금액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이것만 맞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럼 저 같은 분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자동지급 대상인데도 누락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입신고는 했는데 전산 반영 시점이 지원금 확정 시점과 어긋난 경우. 둘째, 오래전에 등록한 계좌가 휴면이거나 해지되어 송금이 실패한 경우. 셋째, 가족관계 변경,
사망 정리, 보호자 변경 등 행정 정보의 변동이 있는데 최신화가 안 된 경우. 넷째, 본인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준이 다르게 산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반드시 추가 신청 기간이나 이의 신청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문자 안내입니다. 진짜 자동 지급은 문자 없이도 통장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부터 오고 며칠 뒤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문자 내용입니다. 클릭 유도 링크가 달려 있고 카드 정보나 공인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거나 발신 번호가 이상하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 지자체 대표 번호로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확인은 3가지. 은행 앱이나 통장으로 실제 입금 내역을 본다.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에서 사업명과 금액, 일정이 같은지 본다. 주민센터나 공식 콜센터로 문의한다. 이 순서입니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지원금도 다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전 국민형, 어떤 건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어떤 건 특정 연령대나 돌봄장애 농어업인 같은 직군 대상일 수 있어요. 자동으로 줄지 신청해야 할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자동이라는 말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신청 필수라는 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습관은 3가지입니다. 공고 뜨면 먼저 읽기, 내 상황을 기준에 대입해 보기, 빠진 게 있으면 바로 문의하기, 그리고 내 행정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기. 이 4가지만 지키면 놓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딸과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살폈습니다. 입금자 표기는 시청, 메모에는 사업명, 금액은 공지와 동일.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왔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었네요. 다만 다음번을 위해 1가지 더 세팅해 두자고요. 정부24 지자체 앱, 은행 입금 알림. 3군데 알림을 켜두면 더 든든해요. 혹시 자동 지급에서 빠지면 바로 알림이 안 오겠죠? 그때는 우리가 먼저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은 한숨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나이 들수록 복잡한 게 많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놓친다는 사실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먼저 내 정보 점검부터 해보세요. 주소, 계좌, 연락처, 가족관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다음번 자동지급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음으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보세요. 이미 복지급여를 받는지, 최근에 이사나 계좌 변경이 있었는지, 지역 화폐를 쓰는 지역인지. 마지막으로 확인 루트를 2-3개 만들어 두세요. 은행의 입금 알림, 지자체 알림톡, 주민센터 전화 한 통. 이 3가닥 안전줄이면 놓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스마트폰이 서툴러서, 혼자 하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 채널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형 지원금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달력 체크법, 가족과 나눠 쓸 수 있는 위임장 쉬운 작성법, 그리고 사기 문자를 단번에 구별하는 실제 화면 예시까지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핸드폰에서 가장 위험한 버튼은 낯선 링크 하나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묵묵히 살아오신 당신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 멋쩍어 하지 마세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행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같이 풀면 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분이라도 덜 놓치게, 단 하루라도 더 편안해지게,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 눌러주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